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세종대왕도 내명부를 잘 다스린 소헌 왕후가 있었기에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임금이든 정승이든 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뒤에는 반드시 그에 못지않게 내조를 잘한 부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중엽에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정기라는 사람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정기는 육조 판서를 골고루 지내면서도 어느 자리에서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탈없이 공을 쌓은 덕망이 높은 정치가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 판서 대감의 부인이 현모양처의 아주 좋은 본보기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정기라는 사람이 명재상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부인의 덕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흔히 내조의 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가정을 잘 건사하고 또 마침내 남편을 출세시킨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판서 대감의 부인은 그런 경우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부인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절대로 밖에서 들어오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서 자리쯤 되면 별의별 일로 청탁이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명절 때 가져오는 선물까지 안 받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명절 때 가져오는 그런 선물까지도 전혀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늘 아들, 딸에게도 단단히 이르기를 지금 우리 집에 선물이 자주 들어오는 것은 너희들 아버지가 재상으로 있기 때문이다. 재상으로 일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기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만큼 복록을 받고 있는데 그 밖에 어찌 다른 물건을 받겠느냐. 이 때문에 일가 친척 간에 보통 왕래까지 뜻하지 않게 금이 가는 경우도 생겼지만 그래도 이 판서 부인은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생각하며 꾹 참고 지냈습니다. 어느 해 경상도에서 큰아들이 보냈다며 곶감 100고지를 어떤 하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명절 때도 되고 해서 이판서 부인은 그것을 받아 사용했는데 어느 시골 선비가 이판서 집에 선물을 보내고 싶어서 일부러 큰아들 이름을 사칭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 같으면 실수했다며 그냥 넘길 텐데 이판서 부인은 벌쩍 뛰며 선물을 보낸 사람을 몇 달 동안이라도 찾아내서 그 분량만큼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러느라 비용도 몇 배나 들고 좀 지나친 결벽증처럼 느껴져서 현명한 처사는 아니지 않나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이판서 부인 말을 들어보시죠. 나라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재상이 하는 일을 본받는 법이다. 지금 세상은 옛날과 달리 매우 어수선하고 온 나라가 사치스런 생활에 젖어 있으니 앞날이 걱정이다. 조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남편의 참뜻과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더 사치스럽게 지낼 것이다. 네, 이것을 보면 당시의 풍조가 사치스러웠나 봅니다. 이 판서가 그런 문제로 노심초사했고 그 부인 역시 함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엔 유달리 부인들의 사치가 성했는데요. 이 판서 부인은 모든 예물을 물리치고 집안을 검소하게 꾸려갔다고 합니다. 이 판서 부인 자신부터 비단 옷을 마다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답니다.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테고
도를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먹었다는 뜻이겠죠. 네, 어느 날인가 왕의 맏딸인 공주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깥 양반보다 안채 부인 손님들이 더 많았는데 모두가 높은 벼슬아치의 가족인 까닭에 우선 옷차림부터가 아주 요란하고 화려했답니다. 이런 중에 잔치가 막 시작될 무렵 한 채의 가마가 안뜰에 들어섰습니다. 모두들 또 누가 오지? 하고 일제히 마당을 바라보다 별 사람 아니구나 하는 표정으로 서로들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가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가마였고 뿐만 아니라 가마 안에서 내린 나이든 부인의 차림새가 도무지 자기들하고 어울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이야 깨끗하고 깔끔했지만 종들이 입는 옷과 다를 바 없는 삼배 옷이었던 것이죠. 이러니 안채에 모인 손님들은 아무리 보아도 여기까지 들어올 가마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들어왔네 라는 그런 의심과 멸시의 눈길을 그 부인에게 보내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인 공주가 자리를 차듯이 일어나며 부인 어서 오십시오. 대체 누구길래 저토록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가 하고 모두들 멍하니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주의 태도가 자기들을 마중할 때와 크게 다르게 그 노부인의 손을 다정히 잡고 대청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렁술렁하는 좌석을 훨씬 지나가더니 높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시끌시끌하던 좌중이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그 이전 활발하게 얘기하던 분위기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채에 모인 손님들은 가끔씩 윗자리에 높이 앉은 공주와 노부인을 멀찌감치 힐끗거리며 보았는데 공주는 식사 중에도 이것저것 노부인에게 권하고 또 말도 깎듯이 존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부인은 인자하면서도 예를 잃지 않을 만큼 즐겁게 이야기하며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음식 상이 거의 다 할 무렵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자 공주는 노부인의 손을 잡으며 모처럼 오셨는데 좀 더 노시다 가시지 그러십니까? 하고 섭섭해했습니다. 평생 나들이를 않다가 공주께서 부르시기에 창졸간의 남노한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더 놀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지금 남편이 대궐에서 나올 때가 되었고 또 두 아들도 곧 퇴청할 때가 되어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하다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은 못 차릴 망정 그래도 밥만큼은 제 손으로 담고 싶습니다. 이 말에 공주의 눈은 감동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노부인을 안 대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와서도 공주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야 하고 감탄을 하자 그제야 손님들은 그 부인이 이판서 대감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을 뿐 처음으로 본 이판서 부인에 대해 새삼 놀라고 또 부끄러운 생각으로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 당시 이판서 부인에 대해 인색할 정도로 검소하다는 점 때문에 은근히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처럼 덕망 높고 훌륭한 부인은 다시 없다는 소문은 들어봤을 텐데 막상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품위가 있고 삼배 옷에서 오히려 범치 못할 위험을 느꼈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화려해야 할 판서 부인이 그토록 검소했기에 그런 감동을 느낀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세상이면 더욱더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 판서 부인의 그런 실천력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 자리에 모였던 사치를 일삼던 부인들 생활이 검소해졌다고 하는데
아마 이판서 대감 부인의 영향이었겠죠. 사실 이 이야기는 뭐 그리 재밌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사회 구조와 가치가 다른 시대를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 지도층, 더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했던 이판서 대감 부인의 정신만큼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하고 또 꼭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